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.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최근 저출산 쇼크 혹은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.78명을 기록했는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중 유일한 0점대로 꼴찌이지 않았었나요? 네, 맞습니다.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.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에만 인구가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. 이제는 국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요. 나라에서도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저출생 상황 왜 지속되는 걸까요? 더 부추기는 이유는 직장 내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저출산을 둘러싼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 내에선 어떤 어려움을 꼽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인구 절벽의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죠. 물론 회사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요. 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아직도 눈치를 주는 직장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.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,000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. 역시 제도와 현실의 온도차가 뚜렷하군요. 특히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육아휴직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은 어땠나요? 네,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작은 사업장일수록 어렵다는 답이 많았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67%에 달했습니다. 특히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은 56%가 월 수입 1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역시 62%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.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 눈치 보더라도 육아휴직을 냈던 분들에게 또 다른 압박이 있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육아휴직 신청 전부터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게 아니라요.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진 퇴사를 요구받는 일도 여전하다고 합니다. 다행히 퇴사까지는 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상 업무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. 이렇게 육아휴직 사용 전과 후 압박과 불이익을 주는 것 사실 모두 법적으로 불법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현행 남녀고용법 편등법상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회사 복귀를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. 임신한 직원에 대한 압박도 여전한 겁니다. 출산과 육아를 방해하는 회사 내 이런 갑질을 특별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출산율 위기가 만만치 않은데요.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나요? 네, 성공 사례로 대부분 스웨덴을 꼽는데요. 그 이유는 이미 1978년부터 육아휴직을 장려해왔기 때문입니다. 특히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한 아빠를 유모차에 라떼를 들고 다닌다고 라떼 파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식으로 좌우정당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애썼습니다. 그래서 출산율을 1.7명으로 끌어올렸고 여성의 경제 활동도 대폭 늘렸습니다. 네,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신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직장 내 현실부터 제대로 개선해야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지 않을까요?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